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철학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논리적 오류들 5가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논리적 오류들은 구글에 영어로 logical fallacies라고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권 부정의 오류입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아주 기초적인 논리학적인 용어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P이면 Q이다 라는 형식을 가진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 P이면 Q에서 앞에 있는 P를 전건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Q를 후건이라고 합니다. 전권 부정의 오류는 전건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후건, 즉 Q까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끌어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전혀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잘 굴러간다. 이거 조건문이죠. 전건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 거고 후건이 나라가 잘 굴러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문장이 참이라고 받아들여 봅시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가 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건이 거짓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가 따라 나오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잘 굴러간다 라는 문장과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를 통해서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가 따라 나올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애초에 주어졌던 그 본 명제의 대우 명제는 어,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면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 이건 따라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 명제와 그 전권의 부정만을 통해서는 후권의 부정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후권 긍정의 오류는 앞에 전권 부정의 오류와 반대로 후권의 긍정을 통해서 전권의 긍정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P이면 Q이다와 Q를 통해서 P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11월에 한강이 얼면 겨울이 춥다. 이런 조건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겨울이 춥다가 참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11월에 한강이 언다. 이게 따라 나올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11월에 한강이 얼지 않고도 얼마든지 겨울은 추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권 부정의 오류와 후권 긍정의 오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조건문을 해석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문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뜻들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stacking the deck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한국말로 잘 몰라서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적어 봤는데요. 여기서 deck은 그 카드 게임에서의 deck을 말합니다. 그래서 stacking the deck은 말 그대로 자신한테 유리한 패를 계속해서 쌓는 거를 뜻합니다. 논리학적으로는 자신한테 유리한 근거들, 유리한 증거들만을 다 끌어모아 놓고 이것 봐. 이런 근거들을 보면 내 말이 참이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걸 뜻합니다. 명백하게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북한과의 통일이 무조건 좋다. 이런 정치적 주장이 대표적인 스태킹 더 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과 통일을 하면 북한의 풍부한 지하 자원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막강한 경제적 시너지를 낼 것이다. 또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경의선과 연결되면 우리가 유럽에도 갈 수 있고
또 비행기가 더 이상 북한을 돌아서 가지 않게 되면 그것의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고 국제 정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하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비용 절감이 얼마이고 이런 좋은 근거들만을 다 끌어모아 놓고 아 이것 봐 통일을 하면 무조건 좋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stacking the deck에 해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저는 stacking the deck이 어느 정도는 항상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선별해서 취합하는 거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도저히 객관적인 타당성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라면 그러면은 stacking the deck의 오류다라는 혐의를 쓰기에 충분한 그런 형세가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순환 논증입니다. 다들 순환 논증에 대해서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른 말로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영어로 보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begging the questio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질문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왜 질문을 요구하냐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의 근거로 든 문장들과 그 결론이 사실 잘 따져보면 똑같은 말이어서 아니, 그래서 그게 왜 그렇다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필연적으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순환 논증의 예시로 봤던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온다. 왜냐하면 이 약에는 수면 유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 어떠신가요? 얼핏 보면은 말이 되는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어,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온다. 이게 하고 싶은 주장이죠. 그리고 근거가 왜냐하면 이 약에는 수면 유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 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 거나 약에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거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데 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례가 전형적인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순환 논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순환 논증이 간단한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전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질 경우, 그리고 결론도 복잡하고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을 경우, 그러면은 생각보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1급 철학자들도 심지어 자주 저지르는 뭐 자주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많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 말은 아주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뜻은 많이 아시겠지만 불충분한 숫자, 또 불충분한 정도의 특수한 근거, 특수한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뜻하죠. 근데 앞에 네 가지 오류들은 무조건 나쁜 거거든요. 무조건 저지르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어떻게 보면 저거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이 용어를 쉽게 남발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디까지가 성급한 거고 어디부터는 성급하지 않은 건지, 어디부터는 합리적인 건지, 그거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살면서 러시아 사람을 3명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3명 다, 나는 치킨을 엄청 좋아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는, 러시아 사람들은 치킨을 많이들 좋아하는구나. 치킨을 대부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다가, 그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5명은 어떤가요? 러시아인 5명이 모두 그렇게 말했다면? 10명은요? 20명은? 30명은? 100명은? 아마 한 뭐 50명, 100명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로 잡느냐는 겁니다. 5명으로 잡을 거냐, 10명으로 잡을 거냐. 그걸 누가 정하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그런 기준들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그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이렇게 일축해버린다면, 그리고 듣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건전한 토론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논리적 오류들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오류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항상 자신의 논리적 오류를 잘 살피시고 또 타인이 어떤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 잘 캐치하셔서 건전하고 효과적인 토론, 논쟁의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